최근에 남과 북 사이에 최전방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군 병사가 철책을 넘어서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 귀순 과정에 발생한 사건들은 남과 북을 모두 다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남남북녀 주제는 북한의 최전방, 그리고 남한의 최전방입니다. 탈북의 험난한 과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북한 전문가죠.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 그리고 탈북 미녀인 이순실 씨, 김준옥 씨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자, 지난 주말에요. 사실 네. 저는 뉴스 속보를 보고 굉장히 놀랐었는데 북한군 병사가 남측으로 귀순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철책선을 넘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새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인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우선 김은광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사건 경위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네. 지난 일이었어요. 10월 2일자였대요. 네. 밤 12시에 지금 이 GOP 초소에 지금 갑자기 막사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예. 그래서 이제 달려나가 봤더니, 네. 이거 깜짝 앞에 지금 북한 군인이 서 있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 그 북한 군인이 세 개의 우리 측 철책선을 넘어야 되고, 또 북한의 고압 전선을 넘어야 되고, 예. 그 지뢰밭을 넘어야 되고, 이거 어떻게 왔을까? 예.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건이 발달이 되면서, 지금 현재 아마 그 국회에서는 지금 너무나도 이제 그 무경각하고 이 한심한 우리 네. 군의 어떤 DMZ 어떤 이런 경비 경비 폐쇄. 폐쇄가 예. 정말 구멍이 뚫렸고 문제가 아니냐. 예. 심각한 문제인 걸로 지금 상당히 여러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압전선을 뚫어야 되고 그 4km면 10리거든요. 옛말로 그렇죠. 치면 거기를 지나서 다시 이쪽을 넘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초소 3개를 통과했는데도 모르고 그래서 안 돼서 내무반의 사람들 자고 있는데 두들겨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좀 거칠게 표현하면요. 네. 근데 귀순을 했으니까 다행이지 그 사람 만약 총을 들고 와가지고 그럼요.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게 이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는 건데 이순실님 긴장되시나요? 그러니까 네. 침을 꼴깍 꼴깍 삼키셔서 북한군 간호장교로 계셨다는 게 네, 맞습니까? 네.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최전방에 이렇게 근무를 서거나 있는 군사들은 성분이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면서요? 예, 저도 그 북한에서 개성시 장풍군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정말 계력은 처소를 마주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어머, 그런 구역을 어떻게 벗어나서 문을 두들길 때까지 괴뢰군들이 왜 모르지?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 괴뢰군이라 하면 북한 군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남조선 괴뢰군이요.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예, 아까 말하자면 북한군의 입장에서 볼 때 예. 거기를 넘어서 거기까지 예, 가는데 예, 어떻게 예. 남한군이 그걸 통과할 때까지 몰랐냐 이 그쵸.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드린 질문은 그 최전방에 근무 쓰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보면 네. 그 최고 등급의 사람들이냐? 등급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예, 최고 성분이, 계급. 예. 예, 일반 군인들보다 성분, 출식력, 그 다음에 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경보나 민경은 여기 DMZ 여기 이렇게 끼고 있는 사람들 있죠. 네. 예,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부류예요. 그래서 거긴 민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간호사들까지, 통신병들까지 일체 준비된 사람들 아니면 나갈 수가 없는 구역이에요, 거기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계급이 좋으신 분들이 네, 있는 네,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사상교육을 굉장히 엄하게 받는다는데, 그쵸. 예. 실상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교육을 거기면은 받습니까? 아침에 일단 규정생활 들어가면 첫 시작부터 시작하는 게 정치상학부터 시작돼요. 오전 한 교순 계속 정치상학. 정치상학이 뭡니까? 아니, 저 정치적 각성을 위해서 예, 교육받는 예, 겁니다. 저- 예, 정치적인 그 학습을 하루의 절반은 계속 학습을 해요. 몇 시간을 매일 그런 예, 걸 한단 오전에. 말입니까? 예. 예. 오전엔 정치 학습하는 게 그 규정이에요. 예. 그리고 오후에는 훈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치 학습을 계속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막 그럴 때도 쉬지 않고 계속 학습을 받아내고 시험을 받아내고 네. 암송을 해서 검열 맡아야 되고 막 그럴 정도로 학습이라는 게 너무 면밀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번 이탈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고 네, 네. 예. 그런 조건에서 이번에 그 탈영병이 생겨서 막 예. 직접 걸어서 문까지 두들겼다는 거 생각하니까 와 이거는 정말 그 상상도 그러니까요. 못하는 그런 예.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얘기가 북한의 사상회의가 온 예.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은광 대표님, 근데 문제는 이번에 또 좀 주목할 부분이 본인이 위에 있는 상사를 다 쏘고 왔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건가요? 네, 글쎄 쏘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이제 진술 부분이고,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 예, 되는 저기 부분이고. 확인해야 되겠지만, 예.
사실은 지금 뭐 나온 자리만 놓고 보더라도 이 DMZ 구역에서부터 이번에 온 기순 용사가 온 곳은 이제 뭐 100리 떨어진 뒤에 이 북한에서 말하면 일제대라는 그런 부대이거든요. 예, 예. 그 앞에는 이제 제일 철책선 안쪽으로는 민경이 있고, 예. 이야기했었죠. 예. 민경이 있고 다 완장 두르고 민경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라인에 서 있는 부대이거든요. 네, 네. 그럼 민경이라면 그 안에 이제 손금 보듯이 환히 알 거예요. 철책선은 언제 전기가 흐르고 안 흐르고, 아, 전기가 흐르고 안 예, 흐르고. 그리고 뭐 반대쪽 일철책선은 어떻게 뭐 소리가 나고 뭐 다 알겠죠. 신호가 돼 있었고. 네. 근데 100리 뒤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군인도 우리의 정말 이게 철통 같다라고 하는 그런 철책선을 갖다가 정말 소리 한 번도 안 내고 이게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우리 국민을 지키고 서 있는지에 네. 대해서 이번에 좀 통절하게 좀 뭔가 그 검토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다들 이야기하죠. 예, 좀 이따 그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김진욱 씨, 이 탈북했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혹시 우발적이었거나 뭐 계획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짐작할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한에서 뭐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하면은 이제 남한에서 뭐 큰 인물들을 죽이고 넘어왔다 이러면 그쪽에서 엄청난 표창이나 이런 것들을 수여하거든요. 아, 그래서 예. 혹시 그런 교육을 많이 받고 자라다 보니까 그런 거 혹시 그 사람한테도 들어가서 혹시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넘어오지 않았나.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 사람이 북한에 있는 군사들을 죽이고 넘어오면 여기서 대우받지 않을까 해서 네. 반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말씀. 저 같으면 예, 예. 그런 생각도 좀 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정보가 워낙 또 군대 나오기 전에 네. 그네들은 시장을 통해서 예. 엄청난 많은 여기에 출판물들을 이제 정보들을 듣고 나간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북한 군인의 모습이 과거하고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생각이 되는데 네. 예전에 지금 아까 2000년 전에 예. 이전에 북한군 하면 이 군인들은 대체로 다 노동당에 주는 배급을 먹고 네, 그렇죠. 무료 교육과 무료 보건의 혜택을 받으면서 이 나라를 총대로서 지켜야 될 당연한 의무를 느꼈다 이거죠. 그러면 군인은 예. 하여튼 어쨌든 예, 예. 배불리는 못 먹어도 그렇지, 먹는 그렇죠.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 2000년 이전에는.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의 군대는 예. 군대 나오기 직전에 예. 군대 나오기 직전에 배급도 못 타먹고 예. 부모를 아. 따라서 시장에서 장사해서 먹으면 먹고 못 먹고 못 먹고 예. 그런데다 또 엄청난 이제 이런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들을 건 다 듣고 예. 그런 병사들이 대우도 못 받고 충성심도 옛날만 못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요즘 군인들은 우리는 노동당의 아들딸이 아니다. 우리는 시장의 아들딸이라고 해요. 시장의 아들딸. 심지어는 군인들이 장사를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군 장교로 계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저희가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군사복무 할 때만 해도 82년도부터 91년도까지 11년을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식량에 대해서 뭐 사회가 뭐 굶어 죽고 이런 걸 몰랐어요. 우리는 전방에서. 군인들은 예, 전방에서는 사회를 몰랐기 때문에 다 국가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식량 사정이 좋을 때도 그 군인들끼리 군복이나 무슨 뭐 동복 이런 것도 군수품 가지고 신발. 이렇게 장마당이나 사고 파는 거예요. 예, 장마당이나 민간인들하고. 그 민간에 갖다 팔아요. 그러면 거기서 술이나 담배 뭐 이런 걸 군수 바꿔줘요. 물자를 빼돌려서 예. 팔아가지고 뭐 다른 걸 사는 예, 거군요. 하다 예. 못해 군대들이 그 메고 다니는 배낭까지 전투용 배낭까지 툭툭 털어서 그 배낭을 가지고 가서 술 담배를 바꿔 먹고 그다음에 또 예. 혹시 거기서 알곡을 또 해가지고 제대되는 사람한테 집에 갈 때는 쌀이 없는 거 뻔히 아는 사람들은 난 쌀을 가져가갔다 그렇게 네네. 얘기하면 병사들이 쌀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군수물자 팔아서 쌀을 네. 준비해서 제대되는 분대장이나 중대장한테 쌀을 지어 보내줘요. 예. 그거 다 또 시장에 나가서 돈이 되고 또 쌀이 되고 돌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우니까 네. 지금은 더 하죠. 말할 것도. 정신 상태가 예. 정신 상태도 정신이 예. 다 빠지고. 근데요, 네. 김정은으로 바뀌고 나서도 사실 두만강인데 경계가 너무 이제 삼엄해져서 탈북자들 가는데 쏘라고 했다. 뭐 이런 걸 제가 언론에서 통해서 봤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북한 군대에도 분명히 충격이겠죠. 충격이 됐죠. 예. 그래서 다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제가
뭐 이따가 말할 말이 나오겠지만요. 제가 그 군사복무 끝마치고 집에 제대돼서 들어와서 인차 꽃제비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설명. 예. 이렇게 나와서 방랑살이를 하게 됐어요. 노숙. 예, 남한의 예, 노숙자분들처럼. 예, 뭐 거지나 같은 생활이죠. 네. 방도 아니고 뭐 진짜 집도 아니고 나와서 지붕 한 번 씌워보지 않는 그런 욕전 압록강 다리 밑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5년을. 예. 먹어야 되니까 나가서 이삭을 주워 먹든 뭘 먹든 하다 나가서 주워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저희 애기한테 이렇게 뭐 물을 한 그릇이라도 주고 빵 한 조각이라도 준 것들이 다 군인들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군인들은 자기네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고 형제들이 어떻게 돼서 다 갈라지고 이런 걸 다 보고 왔기 때문에 현 시대 군인들은 꽃제비들 보면 동정을 했어요. 네. 아, 우리 동생도 저렇게 됐겠구나. 우리 엄마도 저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동정을 하면서 이게 빵이라도 주고 돈이라도 일전이라도 지어주는 아, 것이 예. 군인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회 사람보다 군인이 조금 물질적인 그런 풍족하니까. 준비가 되니까. 아. 예, 그래서 항상 꽃제비들이 군대 아저씨들만 보면 아저씨 돈 주세요, 빵 좀 주세요, 국수 좀 주세요. 따라다니는 것이 그래서 군대들 꽁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예. 그랬었는데 뭐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바뀌지 그렇죠. 않았을까? 예, 우리가 이렇게 간호원들이 이렇게 후방에 나가서 예방접종에서 이렇게 뒤에 부대 나가 보면 오후 한 끼는 간호원들이 여성들이 왔다고 그나마 밥을 강냉이 밥이라도 옥수수 밥이라도 밥에다 된장국을 주는데 그나마 더 깊은데 보병부대에 들어가면 자기네들은 뽕잎에다가 강냉가루를 섞어서 범벅을 해 먹었어요. 한 끼는 그렇게 먹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게, 야, 하여간 90년대 들어서니까, 91년대 내가 제대됐는데, 90년대, 착 80년대 마지막에서 90년대 들어서니까, 그때부터 병원에, 군의소에 천막을 쳐놓고 영양실조 환자들 받아놓을 정도까지 병실이 없었어요. 정말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 엉치가 없어서 항문이가 다 보여요. 이렇게 뻥 뚫린 게 다 보여요. 너무 예, 너무 못 맞아요. 먹어가지고. 너무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와, 지금 군대들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조국을 보유하고 그러지? 그래도 일선에 가보면 정말 준비되고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다 준비된 사람이 딱 앞에 서 있어요. 이렇게. 네.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살아요. 군인들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최전방은 그런 것과 좀 상관없는 분들이 네. 고초를 서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넘어왔다는 건 지금 북한이 그만큼 그렇죠. 예 문제가 있다는 네. 예.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좀 봐야 된다는 게 지금 북한이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 예전만 해도 김정일이 어느 이렇게 부대를 수차례했을 때 그 사람들하고 기념 촬영을 해요. 예. 그러면 정말 최고의 이렇게 장교들이나 이렇게 군인들을 뽑아갖고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요즘 인터넷으로 저도 보면은 김정은이랑 이렇게 군인들 이렇게 예. 사진 찍은 걸 보면은 다 호약이에요, 진짜 말랐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이번- 호약이 와가지고. 맞아 이번에 넘어온 그 군사가 제가 너무 놀랐던 키가 160cm. 네. 제가 160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저보다 네. 조금 더 한 2, 3cm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전방도 그렇다 그러면 뒤에 있으신 분들은 더 못 먹는다는 얘기가. 근데 사실은 이 탈북을 보면서 물론 우리 군의 실태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들 넘어오실 때 생각이 났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좀 여쭤봐도 될까요? 김준옥 씨는 기억나세요? 네, 저도 이 네. 질문이 우문이네요. 예. 2001년도에 저희 가족이랑 같이 이렇게 넘어왔었는데 삼국을 통해 가지고 그럼 어디를 넘으셨어요? 북한에서 국경을 넘을 때? 저는 두만강이요. 어떻게 넘었어요? 겨울에 한겨울에 진짜 막 정말 추운 날 골라가지고 넘는다고 넘은 게 그 얼음이 잘 안 얼어가지고요. 저희는 네. 또 엄청 폭이 넓은 데로 건넜어요. 막 물살도 엄청 세고 막 그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랑 막 물살이 찰찰찰 막 흐르는 소리랑 막 이런 것들 막 그 사람 소름 끼치게 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벌써 10년이 되는데도 꿈에서 계속 그 두만강이 잡혀서 넘어가는 꿈을 꿔요. 네. 그게 너무 그때 기억이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는 철책선이 아니고 네. 그걸 넘는데도 그런 기억들이 그럼요. 아직도 꿈에 났. 네. 10년이 지났는데. 네네. 예. 이순실 씨는 어떠십니까? 북한 장교셨는데 아까 꽃제비 생활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11년을 군사복무하고 11년을요? 네. 원래 장교였어요. 10년까지인데 여자들 다 해야 돼요? 아니요, 선택이에요. 장교시니까. 예. 예, 10년을 군사복무하고 또 1년이라는 것은 왜 또 1년이 불어났냐면 충성에 군사복무 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그날 무조건 그냥 제대될 사람들 다 떨궈서 1년을 군사복무 더 시키는데 네. 11년의 군사복무를
그 제대비를 주는데 40원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나는 40원이라면 국정 가격으로 계산해보면 쌀도 몇 가마니 사요. 그때만 해도 40원이면? 예, 옥수수 한 킬로에 옛날에. 예, 8전이고 잎쌀은 7전에 배급을 했나 6전을 했나 잎쌀을 더 배려적으로 더 이전을 더 깎아서 배려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40원 가지고 가서 쌀을 많이 살 생각을 해 나왔어요. 근데 장마당에 가보니까 쌀 한 킬로에 125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못 사시는. 그렇죠. 쌀 한 킬로도 못 한 사죠. 킬로도. 그래서 야, 내가 11년 동안 군사복무하고 정말 이 40원 쌀 한 킬로 값도 안 되는 이 세월을 보냈구나. 청춘 시절을 깡그리 보낸 거예요. 16살에부터 29살까지 그게 정말 그 처녀 시절을 다 거기다 바쳤는데 40원 갖고 야, 이 저국은 나를 그냥 거지 생활 하라고 이렇게 내보냈구나 하고 정말 끓여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빈집이었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그걸로 강냉가루 사고 시래기 사서 조금 몇 끼 먹다 보니까 그것도 다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그냥 군대배랑 주소 메고 방랑살이를 시작했어요. 그거 어떻게 넘으셨어요, 국경? 넘는 거는 몽골로 해서 왔는데요. 그 몽골까지 온다는 게 정말 말이 몽골이지 9번을 탈북 북송 9번을 했어요. 10번째 만에 성공해서 넘어왔어요. 그럼 도로 잡혀서. 그쵸. 그래서 요즘 강제 북송 당한다는 예. 그 처절함을 9번을 당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몸에랑 머리 여기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뒤고 다 찢어지고 잔등까지 이 손바닥까지 다 고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 딱 벗기고 정말로 여자의 그 수치감을 느낄 때는 거기서 죽는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면서 정말 인신매매에 걸렸던 여자들이 와서 그 강제 낙태하는 것도 다 받고, 거기서 굶어 죽는 것도 받고, 이런 과정을 9번씩 되풀이하다가, 그 다음에 저도 그때 당시 2살짜리 아기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것도 9번째 넘어와서 아기는 3천에 팔리고 나는 5천에 이렇게 팔서 밀롱 사는 데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저는 왔지만 아기는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이 탈북해서 여기 왔지만 그 애 때문에 정말 나는 미친 사람들이 왜 미치고 왜 정신 나가는지 내가 체험을 해봤어요. 정말 정신줄 넣으면 나도 미친 여자가 되겠구나.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네. 사실은 귀순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숨겨진 신문기사를 보면서 이런 많은 얘기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 되게 걱정했던 게 뭐냐면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거기 이제 사람을 그대로 쏴도 좋다고 명령을 내렸을 정도로 이제 경계가 삼엄해졌잖아요. 네. 근데 이번 일이 벌어졌으니까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됐는데 전기 철조망을 설치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대표님. 전기 철조망은 이미 설치된 지 오래죠. 벌써 김정은 정권이 공식 출범한 이유가 아니라 예. 그 전부터 이제 치기 시작했고 네. 이 중국 쪽에 이제 백두산 관광을 가다 보면 네. 중국 쪽은 이미 다 쳐져 있고 펜스가 쭉 쳐져 있고요. 높아요. 예. 중국 반대쪽 두만강 건너 북한 쪽에 네. 새롭게 또 이 펜스가 쳐져가는 걸 아예 볼 이렇게 수 나오는 있거든요. 것 자체가 안 되겠네요. 강을 예. 건널 수가 없어요. 양쪽으로 다 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카메라, 이 김정일 정권이 들어서서 이 CCTV를 겠다가 예전에 없었어요. 예. 작년부터 CCTV를 50m에 하나씩 네. 설치해가지고 초토화, 한 명의 그런 그 반역자도 우리 조국 땅을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지금 하고 있죠. 예. 제가 듣기로는 그 강을 건널 때 뇌물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라서 그냥 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을 건너려면 말하자면 부패한 북한 관리들이 그 돈을 받고 모른 척 해주는 거죠. 해주지는 않겠지만. 모르는 것처럼 아니라 그 군인인데. 네. 아, 거기 지키고 있는 군인인데. 예, 요게로 이 강을 건너지 못하게 너는 총을 쥐고 여기 서서 예. 여기서 딱 있다가 건너가는 사람이 있으면 단속하든지 아니면 서라고 한데도 3번 말해서 안 서면 쏴 죽여라. 예. 이런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또 이 사람이 필요할 뿐만 이 사람이 상관이 소대장이나 또 대대장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 그럼 돈은 대대장을 통해서 찔러서 명령이 내려가게 할 수 있고 예. 직접 병사한테 줄 수도 있지만 하여튼 돈이 넘어갔기 때문에 네. 이 병사는 눈을 감는 거예요. 우리 여기가 지금 2만 거의 한 5천 명이 왔는데 네. 이 2만 5천 명이 책대를 하면 50m에 한 명씩 군인이 서 있는 50m에 한 명씩. 예, 예. 이 선을 절대로 넘지 못 못합니다. 넘어요. 예, 그건 쏴서 죽든지 해야 되겠죠. 예. 다 눈을 감았다는 건데 왜 감았을까요?
돈을 줬기 때문에 갚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쥐어주고 그 눈을 감는 그 동안을 넘어야 되는 거죠. 저희 동생이 지금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잡혀가지고 나는 도망치고 동생은 못 도망쳐서 언니 때문에 동생이 너무 맞아갖고 다리가 관절이 다 부스러졌어요. 그런데 동생이 마지막에 전화가 온 게 언니 나 무조건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까지만 가게 도와달라 계속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200만 원을 보내봤는데 200만 원 보내주니까 브로커가 집에 가서 아주 우리 동생을 업고 넘어왔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너 업고 넘어왔냐? 그러니까 돈을 주고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하사였는데 두 줄 달았는데 자 내가 너한테 돈을 주겠으니까 그 시간에 우리 넘어가게만 도와달라. 그러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더래요. 그러면 우리가 더 줄게. 그래가지고 자기 버텨 서는 시간하고 그 우리 동생하고 그 브로커 넘어오는 시간하고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갈 때까지 그냥 편안히 넘어왔어요. 또 업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돈만 있으면 뭐 경비대도 눈 꾹 감고 있는데요. 눈 네. 감을 뿐만 아니라 군인이 직접 그 업어서 건네줬습니다. 요즘은 진짜 국경지대 사람들은 다 그것 때문에 먹고 산다고 봐도 돼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귀순병사 얘기를 하시면 세 분께서 건너오신 얘기를 쭉 들었었는데, 예, 저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방금 전에 박근혜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밝혀야 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사실이면 본인이 책임진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북한 전문가인 NK인 지식연대 김은광 대표님, 탈북미녀 이순실 씨, 김준옥 씨, 진실한 얘기 들려주셔서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